You Canada, do it! 안녕하세요. 온누리 국제법인에서 캐나다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리 지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2023년 신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캐나다 이민 상담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와 대리님이 힘을 합쳐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선 거죠? 맞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질문들을 받기 마련인데요. 특히 지과장님의 캐나다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쏠쏠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프닝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선별한 질문들로 OX 퀴즈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고객분들의 마음을 담아 제비뽑기로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정답을 지과장님께서 판넬과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비포 캐나다, 즉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정말 알짜배기 문항들로만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바로 첫 번째 질문지를 뽑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 캐나다 영주권 없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혜택 못 받는다? 과장님의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보통 영주권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캐나다는 외국인 신분으로도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정부별로 신청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조건으로 각 주마다 실제 거주했던 기간을 확인하는데요. 결국에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신분이더라도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 임시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통해서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임시 거주 비자로도 이런 혜택이 가능한데 영주권을 꼭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신분 안정성과 비용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모든 거주 비자는 결국 임시 거주만 가능하니까요. 유학비자는 학비 같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취업비자는 고용주에 의해서 거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단점이죠. 정리하자면 임시거주 비자만으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혜택이 가능하지만 결국 임시거주 비자인 만큼 영주권을 통해 안정적인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캐나다 현지 취업만 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취업이민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취업 비자로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취업 비자를 우선 진행한 이후에야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영주권과 취업 비자는 신청 절차와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 전화 02-556-7474로 전화 주셔서 지과장을 찾아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지과장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면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일 거예요. 한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번 질문은 기본 이민 상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네요. 자, 스피디하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캐나다 이민 영어 못하면 갈 수 없다? 솔직하게 O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캐나다 이민의 영어 능력은 필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가 전혀 안 되시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보통 캐나다 취업 이민이란 캐나다에서 현지 취업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사실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까지는 영어 능력 검증 없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선 취업 비자로 현지에 가서 영주권 신청 때까지 영어 공부를
비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럼 정리하자면 취업 비자까지는 영어 능력 검증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영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ELTS랑 셀핍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중 하나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하시기 편한 쪽으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취업 비자까지는 영어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 뽑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범죄 이력 있으면 캐나다 이민 꿈도 꾸지 마라?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 이력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사면 절차를 통해 범죄 이력을 지운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하세요. 특히 캐나다는 음주운전을 강력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 진행 전에 자격 조건 확인 후 사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면 절차의 경우 프로세스가 까다로워서 컨설턴트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누리 국제법인에 문의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번째 질문, 나이가 많으면 캐나다 이민 불가능하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학력, 조건 등에 따라 이민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관련된 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다면 충분히 캐나다 이민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이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취업, 비자, 고용주 매칭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캐나다 이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를 걱정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질문은 취업 이민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보육교사 자격증 있으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더 쉽다? 지과장님의 마지막 선택은? 제 답은 O입니다. 이 방법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캐나다 라이센스로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아동복지나 아동심리 관련한 학과를 전공을 하셨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필요한 몇 과목만 수강을 해도 자격증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는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보육교사나 유아교육 관련 전공, 자격증 통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게 더욱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취업 비자로 캐나다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영어 점수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내에서 보육교사가 부족 직군이라 주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초봉이 높은 편이라서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이민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 자격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된다니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Before Canada 관련 OX 퀴즈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짧아서 아쉬우셨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After Canada라는 주제로 실제 캐나다에서의 삶과 관련된 질문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면서 클로징 해볼까요? 야, 너도 캐나다 이민 할 수 있어. You Canada, do it!